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여러분들 물은 막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 노랫말이 막혔어. 그래서 제가 이제 덧붙여봤어요. 막히지 않게끔. 그 다음부터 바다에서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바닷물아 파도 쳐서 어디로 가니 하늘 날아가고 싶어 구름이 된다 구름아 둥실둥실 어디로 가니 동네에 가고 싶어 비로 내린다 빗물아 모여 모여 어디로 가니 동무들을 만나려고 냇가로 간다 심어놓고 이제 좀 컸을 때 아침에 오면은 이 구수한 냄새가 지금 69이니까 이제 69. 아버님이 5살에 돌아가셔갖고 그냥 그 할머님이 이제 농부였죠. 어머님은 이제 도시에 나가 돈 버시고 아버님이 돌아가셔갖고 아주 가난했습니다. 가난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서울 가서 이제 돈을 버시는데 식무살이 해갖고 이제 돈을 버시는데 돈을 좀 버시려고 여기 장사를 시작을 하세요. 보따리 장사. 근데 우리 어머님은 장사를 하면 계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계산을 할 줄 모르셔. 정이 많으셔갖고 다 퍼주는 장사를 하지 않고 다 퍼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쫄딱 망해갖고 다시 또 식무살이 하러 가시고 그래갖고 그때 제가 몸이 아파갖고 제 약값으로만 거의 이제 어머님 식무살이 하고 약값으로 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형편이었어. 학교를 다니다 말다 하면서 8년 만에 초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 배운 것은 절반도 이제 못 되는 한글도 제대로 이제 깨우치지 못하고 하다가 8살에 들어가서 16살에 졸업했습니다. 어린 나이로 이제
가난의 문제 때문에 돈 벌으려고 이제 서울에 이제 할아버지가 서울 계신데 뉴요커 한데 할아버지한테 구해갖고 영등포 시장에서 자파 실뭐 비누 이런 거 사다가 제가 17살 때 신길동에 노점시장 거기서 이제 자파 장사를 하다 몸이 아파갖고 다시 이제 시골에 와서 있다가 18살에 농사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농사는 유기농이었죠. 그때는 이제 비료가 흔치 않을 때 우리는 가난한 게 아예 비료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 싸니까 이 비료 대신 소금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소금으로 이제 농사 짓는데 그렇게 해서 잘 지지요. 그때 이제 퇴비를 아픈 몸으로 열심히 해갖고 그러니까 퇴비에 힘을 지고 지게질든지 할 줄 모르고 시골에 살면서도 몸이 아프니까 농사일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손 비고 부짐지고 오다가 바람에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쌀벌이 4가마 나오면서 그렇게 하니까 퇴비를 해갖고 하니까 10가마가 나온 거예요. 20살 때 제가 어린 나이에 이제 고구마 농사를 열었고 그때 이제 서울 청가시장에 파는데 장군들이 장난을 쳐갖고 제대로 운송비도 이렇게 못 건지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어쩔 수 서울 가서 이제 망리라는 곳에 가서 일하다가 송아지 한 마리 벌어갖고 와서 농사 짓다가 농촌지도소 거기서 이제 교육 받고 돈 잘 벌고 농사 짓는 최고의 농가 되지. 농약 치고 농약도 많이 치고 제초제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그 시골의 지도자급의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그 농사 짓는 것도 잘 파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배우러 그때 사람이 많이 왔죠. 내가 배우지 못했지만 농사만 해도 최고의 어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교육도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날 때 엄청나게 몸 아픈 몸으로 일을 했어요. 유기농 협회라고 거기에 제 1기생으로 교육을 받는데 제 나이가 그때 이제 30대 몸이 있을 때인데 농촌 지도 교육받을 적에는 당연히 농약을 치야 되고 비를 치야 되고 하는 건데 유기농 거기를 갔더니 이것이 살생하는 근원인 것을 알게 됐어요. 생명을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다는 이 막 죄책감에 그래서 저는 점진적이라는 말이 저한테 들어오지 않고 즉각 털고 농약 주지 않는 유기농을 원사는 유기농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세상이 알아주니까 시장에 나가면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한 사람이라든지 유기농 매장에는 이게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망했죠. 정진영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아침을 안 잡수더라 강의 그 일주일 동안. 그래서 왜 아침을 안 먹으니까 몸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에 그냥 그분 말씀대로 따라한 거야. 그러니까 아주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지만은 따라야지요. 그때부터 아침을 안 먹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농사꾼이니까 계속 농사를 지어야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또 짓고 하면 쓸수록 빚이 이자 해갖고 점점 늘어가는데 유기농 마지막 단계 한 3년 됐을 적에는 빚이 얼마였냐면 그때 당시에 1200만 원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빚을 갚기 위해서 배추 농사를 했어요. 배추 초여름 배추. 공주가 이제 고향인데 공주는 준산간지라 여름 배추는 고냉지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초여름 배추를 했는데 그 해에 비가 많이 와고 똘이 터져갖고 배추밭을 물로 싹 쓸은 거예요. 근데 그때 배추가 다 죽었는데 저 구석에 계절에 배추를 그냥 퇴비만 이렇게 얹고 그냥 심어놨는데 거기 배추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 삶의 변화가 이제 일어났는데 땅을 갈면은 간 곳에는 숨통이 막혔고 갈지 않은 곳에는 숨통이 트인 땅은 떼알로 가는데 이렇게 뭉쳐서 가는데
떼알로 만들어지는 것이면 그게 물입니다. 물이 들어가면 자기가 떼알로 가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물을 잡고 안 나요. 그래 그때 순간적으로 숨통이 막히는 것입니다. 겨울 배추는 숨통이 막혀도 물속에 집어쳐도 안 썩습니다. 온도 때문에. 그리고 배추는 온도가 높으면 숨통이 막혀요. 이온론이 아니라 이론론으로 가는 이런 삶을 얻은 거죠. 엎친 데 덮친다고 우리 아들이 뇌염이 걸린 거예요. 그 자연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 엄마가 있죠. 네가 뭐냐? 공주에 한 20일 되는 병원을 택시 타고 갔더니 주사 한 대 맞으니까 애가 이렇게 열이 내리면서 좀 괜찮아진 것 싶더라고요. 그래 이제 들어와서 주사 끼고 떨어지면은 또 이제 발작이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병원 가면 얘 죽이는데 숨통이 트이는 것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자연의학 의학자입니다 하고 제 얘기를 했어요. 얘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부탁한 것이 우리 사람 보면 당신 남편 말 믿으라 이 한마디만 해주시라. 왜? 우리 사람이 내 말을 안 믿으니까 당신 남편 말 들어라. 그래갖고 와서 열날적이죠. 그때는 간장부터 똥부터 빼고 갓탕이라고 뜨거운 물로 정갱이까지 40도의 물에다가 이렇게 20분간씩 4번 3시간 만에 한 번씩 3, 40일 12시간 만에 뇌염이 즉각 나서 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연의 섭리는 어마어마합니다. 배추가 다 죽은 그 다음에 갈지 않고 태백하게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통배추가 아니라 요새 쌈배추죠. 쌈배추인 거야. 근데 시장에서 팔리지 않아. 그래 또 망하는 거야. 조요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빚받으러 그때 서울 아파트 한 채라고 해요. 1200만 원이면 배추를 생명으로 보기 시작한 거야. 생명이 생명을 먹는구나. 생명이 생명을 먹는 위에는 다른 걸 붙일 수가 없구나. 이 마음이 들으니까 내가 배추를 돈으로 왔다는 것이 이건 아까니 농약 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지요. 그래 돈이 무엇일까? 원래 돈은 없었던 거잖아요. 배추만 필요한 것이지. 제 마음속에 숨통이 트이는 것이 배추를 사고 팔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종 씨앗을 갖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토종의 삶이 없으면 씨앗 갖고 있는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때에 사고 팔면 안 된다는 이 마음이 들면서 이건 나누는 것이지 생명은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면 팔지 않는 이런 삶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렸지요. 그때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쌀 세발인데 그거 먹으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지 않으면 돈을 또 빌려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시 빌리지 않는 이걸 결정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저 멱살을 잡고 흔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죠. 생명으로 가야 하는 이런 삶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못 갔습니다. 당신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팔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래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돈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힘. 옛날에 못 먹었지는 옆집 가서 밥 얻어먹는 걸 임농사라고 그래요. 저는 직접 농사보도 임농사를 첫 번째로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분들한테 이것을 직접 와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때에 꼭 오시라고 합니다. 손님들이 그냥 오시지 않고 이렇게 또 갖고 오십니다. 거래는 조건이 있지만 나눔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 조건이 없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져 갖고 조화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씨앗은 움직이는 것이고 땅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 맞춰지는. 근데 오늘날 농사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에 맞춰주려고 하는 씨앗 그 자체가 땅에 맞춰주기 위해서 여러 종으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사람 빼놓고는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다 참으로 가지 꾸며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본 거죠. 자기가 씨앗을 어서 들여오지 않는다는 거.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벼예요. 벼, 쌀. 그 다음 이제 밀보리. 그래 그 중심으로 하면서 나물류. 제가 사는 곳은 해발 한 450인데요. 그래서 이제 온도의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온도가 낮아가지고 온도가 낮을 때 잘 되는 씨앗을 주로 이제 해서 이제 심었는데, 작년에는 온도가 높았잖아요. 거름 없이 잘 되는 씨앗을 지어내갖고 배씨만 되돌리고 이제 배를 심는데, 거름 없이도 날씨가 이제 온도가 좋으니까 막 웃자라가지고 벌병이 온 거예요. 여러 가지 조금씩 이렇게 이제 복숭아, 자두, 살구, 사과, 감. 저희는 밥을 뜸을 들이지 않습니다. 반숙을 해요. 달걀 반숙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영양이, 그러니까 생쌀보다 영양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화식이라고 해서 자연식이 아닌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은 변화되는 건데 얼마나 변화가 잘 시키는가. 그러니까 자연농의 어떤 수학이 많은 변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것을 올바르게 먹는 변화. 이게 해결되지 않는 소득은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숙을 해서 몇 번 씹어먹냐면 150번을 씹어요. 150번을 씹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어떤 뜻이 안 나와요. 깨달음의 말뜻은. 그래서 터득했다는 말은 답이 나오죠. 그렇죠? 전제가 있는 거지. 깨달았다는 말은 전제가 없는 거야. 그래 교육은 터득하는 것이지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터득하지 않고는 배우는 것은 한 귀로 들어가고 한 귀로 새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정신은 물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 기도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물질은 정신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먹은 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마음이 형성된다는 거. 그러니까 먹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데 바르게 이렇게 되면 모든 사물을 분별하는데 올바른 판단력이 나옵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효율이 아주 적습니다. 근데 밥만 바르게 이렇게 어렸던 모시게 되면 이 탁 터득하는 능력이 몇 배로 일어납니다. 물은 적응한다. 사람한테는 사람한테 적응되고 배추한테는 배추한테 적응되고 어디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이렇게 일으키는 이 삶이 우리가 같이 사는 나눔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햇님은 벌거숭이 빛이 나는데 달님은 벌거숭이 환이 없는데 별님은 벌거숭이 동무들인데 사람은 벌거숭이 되어버렸네. 햇님 따라 벌거숭이 되어버리면 우리 또한 햇님처럼 빛이 나겠지. 달님 따라 벌거숭이 되어버리면 햇님 받은 달님처럼 환이 없겠지. 별님 따라 벌거숭이 되어버리면 세상만사 일체감 동무이겠지.